성공한 줄 알았던 56세 변호사,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시작 그가 몰랐던 진실. 여러분,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평생 열심히 일해온 자신에게 주어지는 휴식 같기도 하고, 드디어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죠. 평소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마치 낯선 길에 첫 발을 디디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은퇴가 막상 내 눈앞에 닥쳤을 때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56세 변호사 분도 그랬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입을 모았어요. 고급 아파트에 근사한 외제차, 잔고도 넉넉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돌연 캠핑카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 굳이? 라는 궁금증도 들었지만 사실은 그 선택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보루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털어놓은 속사정을 들어보니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어도 하루아침에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56세 변호사분의 사례를 통해 그리고 다른 비슷한 사연 3가지를 엮어보면서 은퇴 후 삶의 함정과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혹시라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은퇴를 준비하지 못해 불안하시거나 가까운 미래에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얘기가 될 겁니다. 1.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던 56세 변호사의 이야기. 이 변호사분은 대형 로펌에서 20년 넘게 근무했고 연봉도 꽤 높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부러워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가 예정된 시점부터 빠듯하게 쓰던 생활비와는 별개로 그동안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재정 계획 또한 제대로 세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로 지출이 컸고 또 사회적 체면 때문에 지불해야 했던 비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로펌에서 독립해 개인 사무소를 차린 지 얼마 안 되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은퇴를 늦추고 싶었지만 막상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니 또 쉽지 않았다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집안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일이 겹치면서 모아둔 퇴직금과 예적금이 줄줄이 빠져나갔고 결국 거주비를 절약하기 위해 캠핑카를 중고로 구입해 유목민 라이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분은 긍정적인 성격이라 이게 나름 자유로운 장점도 있다며 웃었지만요. 속내를 좀 더 털어놓으니 늦게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은퇴 후 계획을 너무 대충 생각한 게 후회된다더군요. 사실 남들 보기엔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정작 본인은 미래 대비에 소홀했던 거죠. 이렇듯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내가 가진 사회적 이미지나 직함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꾸려나가기에 재정 상태와 건강, 그리고 가족의 이해가 준비되어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2. 사례를 통해 배우는 은퇴 후 삶의 함정. 아, 저 변호사 케이스는 좀 극단적이네. 나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다양한 직종과 상황에서 은퇴 후 혼란을 겪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3가지 사례를 함께 들어보시면서 그 뒤에 깔린 함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1. 자영업자 53세 김 사장님 이야기. 김 사장님은 50대 초반까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한때는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내가 나가면 돈이 굴러 들어온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는데 경쟁업소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문제로 일을 오래 쉬게 됐고 가게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죠. 결국 가게를 정리했는데 막상 수중에 남은 건 대출 잔액과 몇 달간의 생활비뿐이었습니다. 은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강제 퇴장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김 사장님은 은퇴 후엔 그냥 자영업하면서 모아둔 돈으로 조용히 살 줄 알았지 이렇게 빈털터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분 사례에서 가장 큰 함정은 사업이 잘 될 때가 영원할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은퇴 준비를 전혀 해두지 않았고 매출이 좋을 때도 별다른 재투자나 절세, 자금 운용 계획이 없었다는 거죠. 또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갑자기 닥친 위기 앞에서 손쓸 도리가 없었어요. E-2 대기업 임원 59세 최 전무님 이야기. 이번엔 대기업 임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한 최 전무님 사례입니다. 여러 부서를 거치며 인정받았고 임원으로 올랐을 때 회사에서 제시하는 복리후생이나 지원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최 전무님은 우리 회사는 알아서 잘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급변하면서 구조 조정이 시작됐고 나이 많은 임원들이 앞줄에서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어요. 퇴직금이 상당히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세금 등을 제하고 나니 생각했던 금액과 꽤 차이가 났다고 해요. 게다가 임원이라고는 해도 월급을 받을 때는 큰 부담이 없던 자동차 리스료, 가족 해외여행 경비, 자녀 유학 지원 등이 한꺼번에 본인 부담으로 돌아왔죠. 은행 이자며 생활비며 모든 게 자신이 기대한 황금빛 은퇴랑은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함정은 회사가 나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대기업이라 해도 언제 어떻게 구조 조정을 할지 모르고 임원으로 올라갈수록 회사의 퇴직금 정책이나 세금 문제를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E-3 프리랜서 개발자 55세 박씨 이야기. 요즘은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나중엔 해외살이도 해보고 싶다라고 큰 꿈을 품는 분들이 많아요. 박씨도 그렇습니다. 30대 후반부터 IT 개발자로 프리랜서 생활을 시작해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마다 돈을 꽤 벌었어요. 게다가 길게 해외 체류도 해봤고요.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자 급격히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근과 철야가 잦아서 허리나 손목, 눈 건강이 악화된 거예요. 수입이 줄자 해외에서 벌던 외화 저축을 털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은퇴 후를 대비해 제대로 돈을 모아두지 못했어요. 정규직이면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제도가 있지만 프리랜서인 박 씨는 그런 안정장치가 없었죠.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프로젝트가 없으면 당장 다음 달 집세부터 걱정해야 했고 아프면 병원비 충당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박 씨는 지금도 50대 중반 넘어서까지 큰일은 안 생길 거라 생각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며 한탄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불규칙한 소득 구조를 가진 직업 특성상 더 철저히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평소엔 일할 수 있으니 돈을 잘 벌지만 막상 나이 들거나 건강이 악화되면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나 저축, 보험이 없다면 정말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3.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후회 없을까? 위에서 살펴본 변호사와 세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이 있으실 거예요. 아, 은퇴라는 게 그냥 나이만 먹으면 차근차근 알아서 인생이 정리되고 편안해지는 건 아니구나. 맞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엔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던 일을 그만둬야 할 때가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그 시점이 생각보다 빠르거나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간단한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재정 계획부터 꼼꼼히 세우자. 퇴직 시점과 이후 예상 지출, 그리고 현재 저축 투자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대출이 있다면 은퇴 이후에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이자, 부담은 감당 가능한지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해요. 건강은 미리 챙기는 재산이다. 50대 이후로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을 미리부터 습관으로 만들어두는 게 은퇴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1-삶의 균형,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개인적 바람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은퇴 후 주거 계획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여행이든 먼저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갑작스러운 충돌을 줄일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세컨드 잡 또는 세컨드 라이프 구상하기. 은퇴했다고 해서 갑자기 삶이 노는 것만으로 충족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제적 문제도 그렇지만 보람이나 사회적 관계가 필요합니다. 취미와 연계된 작은 일거리, 지식을 살린 강의나 자문 또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형태를 미리 고민해보면 훨씬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4.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건 준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분,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졌지만 정작 은퇴 후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크게 남았다고 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 같아 보여도 알고 보면 내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은퇴라는 건 일정 나이가 되면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준비가 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가 없으면 당장 월세를 걱정하거나 의료비조차 막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내 은퇴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막연히 돈 좀 있으면 되겠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의논해 본 적이 있을까? 회사가 나를 언제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설사 이미 50대 후반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았어요. 이제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을 점검하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안적인 일거리를 고민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오늘은 성공한 줄 알았던 56세 변호사, 은퇴 후 캠핑카, 생활 시작 그가 몰랐던 진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서론으로 삼아서 은퇴 후 삶에 대해 좀 길게 얘기해 봤어요. 사실 모두가 노후라는 인생 단계를 겪게 되지만 그 준비 과정을 얼마나 꼼꼼하고 현실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죠. 앞서 이야기한 변호사분도 또 김 사장님, 최 전무님, 프리랜서 박 씨도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챙겨둘 거리라는 공통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챙기다 보면 나중엔 나름 잘 대비해둬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말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지거나 여유로웠던 분이라면 이제부터 조금은 긴장감 있게 미래 설계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은퇴는 언젠가 찾아오지만 그게 꼭 두렵고 비참한 것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가족 및 주변인과의 소통이 함께한다면 오히려 내 인생 이막을 멋지게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은퇴 후를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감사합니다.